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김경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 선택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업하라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형 창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습니다. 독립형 창업은 자기가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점포도 구하고 또 인테리어도 직접 하는 것을 독립형 창업이라고 하고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를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처음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 많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고 또 이런 가맹점의 홍보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좋은 예를 든다면 점포형 창업의 같은 경우에는 점포를 구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전문가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또 점포를 잘 이제 선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많은 전문가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또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주기도 하니까요.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유리한 많은 점이 프랜차이즈 창업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실 때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좋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좋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하시게 돼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시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소득 보장 등 과장공으로 하는 내용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문이나 잡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광고들을 접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바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홍보를 많이 접하실 건데요. 보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아이템을 선택하고 이 본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이제 고소득 보장이나 또 많은 어떤 이런 허위 과장된 광고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믿을 수 있는 광고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맹점 확장을 통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부가가치를 취하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영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프랜차이즈의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고도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많은 마케팅을 통한 또 홍보를 통한 이런 이런 가맹점 확장을 하기 마련이고 많은 가맹본부들이 생겨나니까 굉장히 과당 경쟁이 되고 이 과당 경쟁 가운데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 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과장된 광고에 대해서 혹하지 않고 이 본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제 본부에 찾아가셔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계약을 서두르는 업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굉장히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 박람회나 또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나가다 보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자기 브랜드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까지 계약을 하면 가맹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물품 하나를 공짜로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자에게는 혹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이 본부를 검증하는 실질적인 영향력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뭐 가맹금 면제 또는 뭐 물품 하나 뭐 공짜로 주겠다 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맹본부에서 다른 곳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몇 가지의 어떤 그 혜택에 혹하시지 마시고 이 본부의 아이템이 과연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적합한 아이템인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계약을 좀 빨리 서둘러서 계약하려는 가맹본부를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좀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천천히 계약을 하시더라도 본부에 대한 그 사전 그 준비가 더 철저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가맹 본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시는 매체,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뭐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뭐 많은 매체들이 이제 있고 이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수도 없이 올라오게 되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도 하는데 이 많은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가맹본부가 좋은 본부이다, 나쁜 본부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막상 굉장히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맹본사에 갔을 때 이 가맹본부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형태라든지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도저히 신뢰감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또 가맹점 확장을 하기 위한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또 이런 그 본사의 준비해야 될 요소들, 뭐 슈퍼바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맹점 관리라든지 다른 메뉴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가맹본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본사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공개서를 보셔서 이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이 본부가 건실한지 아닌지 이 본부의 브랜드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본부의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는 가맹점이 많은지 적은지 또 직접 가보고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직접 가보고 방문해서 직접 물어봐서 이 본부에 대한 어떤 평판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힘들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에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가맹본부에 직접 찾아가 보시면요, 이 가맹본부의 정확한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굉장히 멋있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 잘해놓은 어떤 가맹본부가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느끼는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하시려는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찾아가고자 할 때 자꾸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가맹본부를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가맹본부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처음부터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어떻게 판별해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을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맹점 창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더 언급을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맹본부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맹본부의 똑같은 브랜드를 쓰고 똑같은 인테리어를 공유하면서 똑같은 메뉴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운영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하시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좋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참 맛있는 그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가맹점입니다. 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많은 가맹점들이 이 가맹점 창업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 추어탕 가맹점은 장사가 잘 안 돼요. 다른 옆 가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이 가게는 장사가 안 돼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추어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그 집을 갑니다. 근데 추어탕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근데 가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추어탕을 저희 회사의 직원들하고 같이 막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졌어요. 깍두기가 떨어져서 제가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갖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행동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주머니 부르시죠. 아주머니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시를. 이분이 예전에 뭘 하셨던 분이냐면 예비역 대령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통해서 또 군 지휘관으로 있으면서의 그런 어떤 버릇들,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맹점 창업으로 계속 응용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맛과 품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장님의 행동 때문에, 그 사장님의 서비스 때문에 이 집을 찾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가맹점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죠. 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모든 경우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를 말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해 줘야 될 내용도 많이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면 하는,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나 운영에 대한 그런 오퍼레이팅에 대한 많은 부분을 가맹점주에게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많은 교육과 지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는 바로 본부가 아니고 가맹점주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좋은 프랜차이즈 선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할 때 사용 가능한 시설, 기자재 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그 자원의 낭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우리 회사의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우리 회사의 인테리어로 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점포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된 디자인 또는 새롭게 한 인테리어 또 쓸 수 있는 기자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꾸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브랜드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프랜차이즈의 통일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셔서 쓸 수 있는 인테리어가 됐건 쓸 수 있는 집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고 바로 이 자원을 재활용을 통해서 또 이런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리뉴얼이라든지 다른 많은 어떤 점포를 바꾸는 어떤 그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맹본부에서 많이 가맹점 창업을 할 때 이 본부의 이익 때문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이런 등등이 없다라고 파격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뭐 로열티가 없다, 가맹금이 없다, 뭐 보증금이 없다는 이런 업체들은요.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런 가맹금이나 로얄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하죠. 가맹금이나 가맹비가 아닌 인테리어 비용에서 더 추가된 금액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물리에 대한 비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삼모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뭐가 없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계약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꼼꼼하게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요령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에서 특정 가맹점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렇고 가맹점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가맹점에 가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맹본부가 많이 있죠. 근데 가보라고 하는 가맹점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라고 하는데 그 가맹점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고 가보라고 하는 그 가맹점은 직영을 하는 직영점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가맹점주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관계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정말 가맹점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실 때는 특정한 가맹점에만 가보지는 마시고요. 다른 가맹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최소한 그 지역이나 그 지역과 떨어져 있는 가맹점에도 몇 군데를 더 가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셔서 그 가맹점주에게 물어보십시오. 가맹본부의 지원이 어떤지, 영업은 잘 되는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브랜드인지 몇 군데만 발품을 팔아서 여쭤보시면 이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맹점 수도 무시를 못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는 굉장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고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맹점 숫자가 하나도 없는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맹점이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신생 브랜드 또는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가맹본부는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나 인테리어가 여러 가지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점이나 또는 가맹점이 단 하나도 없는 그 브랜드를 어떻게 믿고 이 브랜드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전혀 이 브랜드를 오퍼레이팅 해본,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매출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 브랜드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가맹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업종이냐, 어떤 업체이냐에 따라서 가맹점 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점포에서 작은 점포를 이용해서 서는 프랜차이즈 본부도 있을 것이고 대형 매장을 통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그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점포 없이 운영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무점포, 소자본 무점포 창업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 가맹점의 숫자가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사실 가맹점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이 브랜드가 신뢰도와 인지도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함에 있어서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업종이나 이 브랜드가 이제 성장 곡선으로 따지면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곡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성숙기에 도달한 업종을 수요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맹점 수가 그만큼 축적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처음 신생 브랜드에 대해서 이 주기, 사업의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맹점 수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맹점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처음 이제 브랜드가 출시되고 이제 시작하는 그 가맹점 수 몇 개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가맹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걸 뜻하지만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점 창업을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기본인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 본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목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 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CEO의 마인드, 직접 그 사장님과 대화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방문하셔서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요. 처음 초창기에 이제 시작을 한 이런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신다면 어느 정도 그 가맹점 수가 적더라도 근신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좋은 프랜차이즈 선택 요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소득 과장 등 과장 광고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예의주시하시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매체에 나온 말 그대로를 믿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약을 서두르는 업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뭘 면제를 해준다, 뭘 깎아준다, 또 계약을 빨리 하자라는 그 가맹본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가맹본사에 대한 사전조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 직접 발품을 팔으셔가지고요. 그 가맹본부에 가셔서 이 가맹본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가맹본부인지 아닌지를 갖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창업할 때 사용 가능한 시설이나 기자재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능하면 그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자재나 쓸 수 있는 어떤 인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그대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등이 없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부분에서 이 가맹본부가 취할 이익은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정 가맹점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가맹점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가맹점도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가맹점주와 직접 이 가맹본부와 또는 직접 운영에 대한 또 매출에 대한 부분을 직접 대화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많다고 좋고 너무 적다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하나도 없다거나 직영점이 하나도 없다는 업체나 브랜드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 선택 요령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시는데 좀 핵심적인 어떤 그 체크 사항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창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